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올해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년 주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AI 교과서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2025년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새해 안전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을 이용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생존 수영 교육도 강화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도내 학교 3곳에 도입됐던 학교 안전경찰관 제도를 자치경찰과 협의해 6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안전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전 분야는 아무리 과해도 과함이 없을 정도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교과서가 되겠든 참고서가 됐든 학교에서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금년 1년은 시범 기간으로 해서 1년 써보고 오는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신설 추진 등 고교 체제 개편안 지원을 위한 TF팀도 오는 3월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와 여상에 있는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좀 가고 싶어 하는 특성화 학과를 모아서 새로운 특성화고를 짓겠다 하는 것도 지금 순조롭게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마을회의 폐교 재임대 논란으로 문을 닫은 카페 명월 국민학교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이 중단됐던 제주산 양배추가 5년 만에 다시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양배추 수급 조절은 물론 제주산 농산물 수출 재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 월동작물인 양배추. 대형 마대마다 양배추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옮겨진 양배추를 하나씩 꺼내 꼼꼼히 선별하고 상자에 정성껏 담아 포장합니다. 모두 일본 수출길에 오르는 양배추인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한때 연간 수출액이 48억 원을 넘으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일본 경기 침체와 검역 문제로 그동안 수출길이 막혀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한국 농산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제 그쪽 정보라든지 꾸준히 노력한 소통의 결과가 아닌가. 수출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는 모두 24곳.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1,000톤 안팎의 제주산 양배추가 일본 수출길에 오릅니다. 특히 파종 시기부터 수확까지 농약 정보 등을 담은 생산 이력제를 도입한 점에 더해 제주산 특유의 단맛이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가 될 때마다 제주 현실은 산지 폐기 이 정책이 줄을 이뤘단 말입니다. 근데 산지 폐기에서 탈피해서 수출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산지 폐기의 그런 악순환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하지만 제주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가다 보니 운송비가 이중으로 들고 수출국도 아직은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신년 기획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석탄산업으로 번성하던 지역들이 쇠퇴하자 재생에너지를 새롭게 육성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내다본 영국의 사례 손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중부에 자리 잡은 뉴캐슬. 석탄 산업이 무너지면서 쇠락하던 이곳은 최근 활기가 넘칩니다.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립연구소도 들어섰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핵심 기술인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긴 88.4m짜리 블레이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실험 가능한 블레이드의 길이는 최대 150m, 또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돌풍 등 6가지 극한 상황을 테스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관련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Innovation is what gives any country or region competitive advantage. So if you create the right environment and the right infrastructure to allow new ideas and new products to come to market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then it creates a very healthy ecosystem. 스코틀랜드 에버딘 외곽에 자리 잡은 에너지 전환 특구. 2021년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가 절반씩 모두 8,4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해상 풍력과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상용화하려는 연구소와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프로젝트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세금도 감면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번성했던 석유와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도시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We are seeing really good engagement from the supply chain, and we are seeing an upward trend in terms of companies investing again in this region.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continues. 영국 정부는 2037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1,39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풍력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전략입니다. 일찌감치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내다본 영국.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세호입니다.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책을 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최근 출판된 전남대 김재호 교수의 한국경제사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다. 조선 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지배, 독재옹호, 뉴라이트, 김재호 교수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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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을 맞은 해에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분명한 정치적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 김재호 교수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로를 깔고 총독부가 촛돌을 놓는다든지 이러는 것은 자원이 우리나라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이 도로를 깐 것은 수탈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은 오직 일본이 독점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해묵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의 주장은 한 개인의 순수한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뒤틀고 있는 역사 뒤집기의 거대한 진원지입니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 어떻게 되찾은 독립을 이렇게 침을 뱉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김 교수는 지난 2021년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반대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남대 교수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학 내부에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편 해당 책을 해외로 배포하려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배포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무척 추워지겠는데요. 기온이 오늘보다 최고 6도가량 급격히 떨어져서 내일 제주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산간에도 최고 10cm, 산지에도 최대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다시 발효되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내린 눈이 쌓여서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해안 지역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서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6도, 한라산 성판악은 체감온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1도, 산지 성판악 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 낮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강추위 속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긴영중학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삼택 씨의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김영중 서무주임이었던 한 씨는 조총련 관계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한 씨가 돈을 보낸 사람들이 조총련계 인사라는 걸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있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 2명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로부터 임시관리 번호가 부여된 아동 2명의 행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6년과 2019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로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어머니는 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호자의 출국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동반 출국 기록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고향사랑 기부금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로 들어온 기부금은 모두 35억 9천여만 원으로 2023년에 비해 9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부자 가운데 20대 기부자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 금액의 98%는 10만 원 이하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라산 탐방로 가운데 영실 코스를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영실 코스 탐방객은 33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리모 코스가 26만 5,908명, 성판악 코스가 22만 4,1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한라산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은 92만 8,409명으로 재작년 92만 3,680명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양지공원의 재래실이 문을 닫습니다.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2만 명 이상이 양지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공안시설 재래시를 폐쇄합니다. 또 개인별 추모 시간은 5분 안팎으로 제한하며 양지공원 진입구간 교통 통제도 이뤄집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미터기 조작 의혹과 관련해 500여 건이 넘는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조작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승객이 내린 지 5분 이상 지났는데도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심 사례가 56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운행 경력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바우처 택시기사와 이용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조사와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